김종래의 정치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로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100일을 맞으면 어떤 그 세레모니를 해서 그동안에 해고를 한다든지 내가 사실상 임기에 반이 지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의 얘기를 해야 돼요. 석 달이 지났으니까 결산을 한다든지. 그런데 일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20년 최측근인 당 대표 부실장 이모 씨에 대한 추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이모 동지를 보내며 라는 글에서 이 사람아 왜 거기 그렇게 있어? 자네의 영정 안에서 나는 겨우 울음을 누르며 기도만 드렸나고 했습니다. 자기 측근이 저렇게 불구의 객이 됐으니까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 측근 사망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행태를 모르느냐,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고 맹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서른 의원이 비판한 그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 아니고 이성윤의 서울지검입니다. 이성윤과 윤석열은 가장 대치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윤석열은 일종의 반권력 세력이라면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7년 후배로 친문 검사의 아주 상징입니다. 여기를 비판한 거예요. 윤석열을 비판한 게 아니라 서른 의원이. 윤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친여의 대표적인 지검장인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여당 대표 측근 사망으로 때문에 검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검찰이 그냥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까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 쪽에서 집권사람이 그렇게 비판했던 윤석열 총장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과 근본 배경이 됐던 출발이 됐던 이 옵티머스 사건이 의문투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문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 모아져 있습니다. 서른 의원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측근이 사망한 것도 발견한 것도 자살 동기도 수사도 혐의도 다 아직은 납득이 풀린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 정치 문제가 아니면은 방송을 안 해야 되는 사안인 걸 저도 알고 그래서 마음이 편한 상태만으로 방송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먼저 이 측근 얘기입니다. 측근 얘기와 옵티머스 얘기가 있는데 먼저 측근 얘기입니다. 이 측근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았어요. 전에 한 번 받고 그날 받던 2일날 저녁 먹으러 나고 검찰청을 나갔다가 27시간쯤 지나서 다음날 법원 근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첫째, 이 사람 나간 후에 27주간 행적,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발견되는 순간 숨진 건 아니니까 좀 숨진 게 좀 됐다. 그리고 적어도 나가자마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발견된 장소가 아주 어디 숲속에 몰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발견하기가 그냥 어려운 데가 아닙니다. 거기 시청자분들 많이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에요. 법원 근처에. 네. 그 발견되기 쉬운 곳에 있었는데, 발견되기 쉽단 말이죠. 아마 어렵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계단에. 아니, 검찰은 그럼 찾는 노력을 도대체 한 건지, 27시간 동안이나 안 돌아오는 동안 뭘 한 것인지, 찾아서 이 사람을 찾아낸 건지, 누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가만히 사무실에 있다가 아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부하들로부터 뭐 1차장이니 뭐 누구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이성윤 주검장이 리더십이 상실돼서 사실상 중앙지검은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게 아닌가. 저런 일이 있어도 상황 대응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데 사표를 냈다는 그 1차장 최고 직권인 김욱준 차장은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왜 근무를 하느냐? 고발을 당해서 수사형에는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지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그건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정리가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갔는데 검찰은 왜 찾으려고 하질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의문이 안 풀리면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 또 하나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 전제는요. 저는 이 사람이 타살됐거나 이렇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확신도 없고 없어. 다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방송으로 적합한지 모르지만 자해를 했다든지 뭐 목을 어떻게 했다든지 무슨 약을 먹었다든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적어도 보도상으로는 설명이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아니면은 사실은 변사 사건입니다. 변사 사건. 변사 사건은 그렇게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처리를 했다 이거죠. 이 수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결론을 내는지 이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 타살이냐 변사냐 뭐 어떡하다 무슨 뭐 심장마비냐 뭐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상으로 나오기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전화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서 하나도 없는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곧바로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단정하기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타살이라고 단정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납득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한테는 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이런 사안을. 그냥 일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걸 저렇게 복잡하게 타지에 있는 윤석열 총장한테 다 보고를 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옵티머스 사건과 김도현님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나갔다가 자살을 했던 것이 27시간에 발견됐는데 그걸 보고 안 하면 뭘 보고합니까? 뭘 보고해요? 윤석열 총장이 보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고 안 한 사람들 정말 문제. 어디까지 갔느냐? 신성집 반부패부장한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또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좀 잔인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숨진 측근이 받았다는 건 임대료, 그 무슨 복합기 임대료 월 76만 원, 가구 집기 등등에 한 1,000만 원 상당 지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걸로 자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것도 뭐 강탈한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것이 자살할 동기로까지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 있죠. 종로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면서 어떤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기기라든가 북받기를 했는데 이전에 여의도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보증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의도에서 사무실 뭐 방 한 칸도 아니고 그래도 쓸만한 사무실로 들어오면 보증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몇백만 원 갖고 됩니까? 몇십만 원 갖고 됩니까? 몇천만 원 갖고 됩니까? 몇천만 원이면 월세는 많이 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여의도가 어디 뭐 그냥 한가한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금융가의 중심이고 정치 사무실 다 거쪽에 있고 당사도. 그리고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검찰은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로부터 이 숨진 측근이 여러 기업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이 씨가 알고 지내던
변호사 후배의 회사에서 1년간 감사로 재직하다가 후배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씨가 대신 6개월간 대표를 맡으면서 월급을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아니라 한 기업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정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낙연 대표 쪽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금 어느 쪽이 사실이냐. 이거 규명하려면 계좌 추적을 하면 합니다. 고인의. 또 하나 결정적으로 죄송한 질문은 돈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호사 후배라고 했으니까 선배만 보고 대표에게 6개월 동안 월급을 주겠습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선배 숨진 사람의 선배니까 선배한테 대표직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월급도 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낙연 대표를 보고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대표는 한국갤럽의 4일 공개한 한 갤럽이 대선 지지도 조사 12월 1일부터 3일 그러니까 이 측근 사망이 알려져서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전의 조사에서 16%까지 떨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이탈이 뚜렷해서 거기서는 한 40% 이상 나왔는데 40% 가까이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도 뒤졌어요. 오차 범위 내였지만 이재명 지사가 27%, 이낙연 지사가 26%,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뒤졌다 이거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 때서. 자,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옵티머스 또는 측근과 옵티머스와 측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옵티머스와 이 대표 간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이건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드러났다. 그래도 정치인에겐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근 비리. 그거는 본인과 연관이 안 돼도 관련 없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녀가 문제가 되면은 대통령을 향하는 비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난 아들일 거라 난 몰랐다고 넘어가집니까? 측근 문제는 20년 측근이 문제는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난 모르겠어요. 관련이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있다 없다를 단정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측근이 무슨 타살당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책임은 도의적 책임 변하기 어렵죠. 이거는 뭐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여야 간의 후보가 아니라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다른 경쟁자들이 그걸 그냥 맞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윤석열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안 다음에 야 이거 인권 침해는 없는지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나중엔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한답니다. 차제 검찰에서는 이 대표의 그 결백 그러니까 이 대표는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측근이 고문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와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측근 사망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의문점을 남김없이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앞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궁금증. 이제 그 의문은 특히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오늘 모아지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측근이 여러 기업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진술. 이건 중앙일보 보도에만 이런 진술을 10월에 받았다는데 그럼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검찰은? 결국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쩌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문은 이 측근 수사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임 사태는 서울지검, 남부지검에서 하고 옵티머스를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요. 중앙지검의 조사부는
7월 달에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수감 중인 윤모 변호사 있죠. 청와대 행정관 남편. 그리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여권 로비 관련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일부 진술을 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다가 남기질 않고 면담조서에만 남겼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면담조사만 남깁니까? 근데 그 면담조사 같은 로비 진술도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후퇴가 됐대요. 신문조사에 남겼는데 면담조사에 남겼다. 근데 면담조사 자체도 빠진 게 많고 축소가 됐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축소 은폐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이 진상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 수사는 무엇이 어떻게 됐으며 남부지검에서 한 거 윤 총장이 뭘 어떻게 막고 했다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 징계하면 이런 것도 막으려고 했다는 오해 또는 분석 또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연락 두절을 27시간 동안 어떻게 검찰이 받을 수가 있나? 그것도 발견된 누가 멀리 무슨 낙동강이나 여기가 아니고 법원 근처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설명 좀 해달라. 타살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여야 간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후보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무슨 정세균 무슨 이광재 의원도 아마 후보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내부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여야 간의 싸움에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질문하겠다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문제의 출발점이 됐던 옵티머스 로비 진술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 이건 뭐냐? 이처럼 측근보별 사망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냥 일단은 넘어갈는지 모르지만은 의외로 이게 임하성이 강한 사안입니다. 명백히 구성 안 되면은 정말로 차기 대선이나 여권 내 경쟁부터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하는 쪽이 이성윤 검사장 쪽이었고 조사하는 쪽이 윤석열 총장 쪽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거는 관심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뭐 새로운 소재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